안녕하십니까. 이유군의 주식 사냥입니다. 자, 11월 오늘 24일입니다. 자, 오늘 증시도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코스피나 코스닥이 많이 빠졌어요. 근데 오늘의 지금 오늘의 하락이 좀 이어졌던 특징은 아무래도 이 환율이 결국 1470원대를 돌파를 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바이오 종목군들이 오늘 하락을 많이 했죠. 삼성 에피소딩스 신설 상장이 됐던, 그 다음에 코스닥에는 펩트론 오늘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좀 대응해야 될 것인지 종목군들,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좀 주목해봐야 할 섹터들 오늘 좀 힌트가 나온 것 같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결국 이 환율이 상승입니다. 환율이 1470원, 지금 80원대까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코스피로서는 상승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특징적인 거는 그나마 외국인들의 선물이 조금 들어왔다는 부분들, 그나마 이것이 조금 그나마 위안이 될 부분이죠. 그동안은 다 주구장창 매도를 했었어요, 외국인들이. 근데 오늘 지금 뭐 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들, 연속적으로 들어와야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근데 지금으로선 그나마 외국인의 선물 매수 포지션이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특징적인 종목군은 바로 이제 뭐냐면 삼성 에피스 홀딩스. 어제 제가 주목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어쨌든 이 신규 상장주는 바로 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신규 상장주가 오늘 양봉으로 떴다고 하면 다음 날부터는 우리가 매수해도 괜찮아요. 트레이딩이 돼요. 근데 보통은 신규 상장주는 상장하는 날이 제일 비싼 가격이기 때문에 보통은 대부분 특히 대형주는 하락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삼성 에피소딩스는 사실 삼성 바이오리스와 다르게 바이오 시밀러와 신약 개발 쪽을 이제 모멘텀을 가지고 가는 거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제 CDMO라고 하는 위탁 개발 생산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삼성 쪽에서 이제 바이오는 결국 이제 신약 개발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더 키워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충분한 어떤 캐시카우로서 역할을 가져갈 것이고, 이 돈을 가지고 삼성 에피소딩스에서 조금 많이 이제 활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신약 개발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바로 나오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런 이슈가 없잖아요. 주가가 당연히 하락하는 게 맞아요. 근데 하락을 하다가 보면 어느샌가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이때 저는 한번 관심을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은 조금 이 매도 물량이 출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당연히 비싸게 상장을 시켰으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꺼지고 나서, 거품이 꺼지고 나서 바닥을 잡을 때쯤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해도 늦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왜? 신약 개발이기 때문에. 삼성이 신약 개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회사라도 M&A를 하든지 충분히 저는 모멘텀을 가지고 이제 이 회사를 키워나갈 것이다 생각. 그 다음에 뭐 중간 지주사 역할도 하기 때문에 지배구조 개편의 어떤 이슈의 한 축을 담당하기도 할 것이기 때문에 삼성 에피소딩스도 앞으로 주목해보자 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펩트론이 사실 뭐 전고점 넘고 1112 기술계약 12월 7일 기점으로 좋은 뉴스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오늘 찌라시가 돌았어요. 뭐 첫 번째 찌라시는 유중 찌라시가 있었고, 두 번째 찌라시는 이제 1112 기술계약 파기됐다, 뭐 이런 여의도 증권가 찌라시가 나돌았다고 합니다. 그건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펩트론은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몰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냐고 했을 때는 아직은 좀 조심스러워요. 신한투자증권의 이제 바이오 황제라고 불리는 엄민영 애널리스트 또 사실 이 펩트론의 주가는 이제 본계약 체결 이후에 더 강해질 거라고 조건부를 명시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펩트론은 사실은 뭐 무리하게 따라붙어서 대박할래 종목이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왜냐면 그것까지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어요. 사실 월봉상으로만 봐도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온 거 사실이잖아요. 그죠? 만원대부터 지금 거의 2년 만에 거의 39만원, 40만원까지 올라갔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본 계약이 나와줘야 진짜 본 승부가 열리는 것이고, 다시 한번 주가 레벨업부터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 펩트론 같은 경우는 오늘 하락에 나왔지만, 주주분들은 속상하시는 게 당연하겠지만, 펩트론이 내일도 한 번 더 하락을 한다면 오히려 저는 매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를 하고 나서 기초 반등 나올 거니까
이 기술 반등 나오는 중간에 뉴스가 나올 것 같아요. 그 뉴스가 대박이 나오면은 전고점을 가볍게 뚫고 새로운 영역으로 가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찌라시의 얘기가 사실이라고 하면 주가가 하락을 또 곤두박질 할 거거든요. 그럼 빠르게 손절을 하면 돼요. 물론 빠르게 손절하기 전에 이미 뭐 주가가 이미 하락을 많이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차라리 주가를 조금이라도 싸게 20만원, 25만원, 28만원 뭐 이때 뭐 더 싸면 좋겠고, 차라리 그때 매수했으면 여러분들이 손익비가 그나마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자리다. 그래서 사실 펩트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밑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뭐 15만원대, 20만원대. 그러니까 30만원, 40만원 사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불안불안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몰빵한다기보다도 오히려 좀 주가가 한 번 내일 밀리거나 혹은 모레 밀린다고 했을 때 오히려 그때 좀 관심을 가져보고 조금 매수를 해보고 나서 대박이 나면은 더 좋은 거고, 대박이 안 나고 문제가 생기면 뭐 손실을 빠르게 짧게 내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일단 접근해 보시는 게 좋겠다. 펩트론은 사실 기술적인 의미는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이제 지금의 위치가 상당히 중대한 변곡점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뭐 무조건 사라 마라 뭐 이렇게 하기가 좀 굉장히 뭐 저도 조심스러워요. 사실은 바이오 쪽에 대한 관심 저도 많긴 한데 지금 자리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한 번 더 하락을 했을 때 우리가 트라이 해보는 게 조금 더 현명하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 삼성전자가 그나마 견조한데요. 솔직히 이제 SK하이닉스가 앞으로 힘 더 많이 빠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SK하이닉스는 결국 HBM 성장세로 올라가는 회사거든요. 그럼 HBM 성장은 왜 할까요? AI 때문에 성장을 한 거잖아요. AI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고성능 칩이 필요하니까. 근데 지금 AI 거품론이 희석되는 것 같다가 갑자기 다시 전면에 등장하게 되고 AI 데이터 센터가 뭐 가동이 안 되고 있다 논다. 오늘 좀 어떤 걸 봤냐면 AI가 지금은 인간으로부터 배울 만큼 다 배워가지고 오히려 자기네들이 가공된 데이터를 만들어냄으로써 AI 성능이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AI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거품이 이제 오히려 이제 커져가는 상황들. 그러면은 이 SK하이닉스는 AI 때문에 올랐는데 AI가 문제가 생기면 결국 이 SK하이닉스 주가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는요. 삼성전자는 뭐 AI 반도체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비메모리 뭐 패키징 반도체라든지 시스템 반도체, 그다음에 뭐 핸드폰, 폴더블폰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여러 가지 분산이 그나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올해 삼성전자가 그나마 주가가 좀 버텨줄 수 있는 상황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조방원들은 지금 사실 이제 그 기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방원 같은 경우, 에너빌리티도 60에서 초록색 선 가까이 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해서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방원은 단기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자리, 신규 매수에서 한번 딱 튀어오르면 뭐 매도하고 이런 부분들까지는 가능한데 방사는 조금 밑에로 보이긴 해요. 방사는 지금 이와 반대로 우크라 제공 관련주가 오늘 좀 급등했거든요. 최근에 움직임이 좋거든요. 데모라든지. 그래서 오히려 방산 관련주가 빠지는 상황이라는 건 이제 우크라이나 제공 관련주, 평화 관련주가 오르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번 주는 뭐 길게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번 주는 이 데모, 전진, 건설, 로봇이라든지 대하 TI, 한미, 글로벌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조금 더 탄력을 붙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방산 관련주는 아니고 잠깐의 테마성 종목으로는 이제 이 우크라이나 제공 관련주 잘 보시라는 말씀. SY 스틸텍 이런 것들도 한번 튀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 관련주는 HG 한국조선해양이 그나마 조금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이것도 이제 60에서 이탈하면 좀 비중은 축소해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HD, 한국, 조선해양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특징적인 건 로봇 관련주가 좀 급등을 했어요. 로봇 관련주의 순환매가 돌 수 있으니까 로보티즈나 삼현, S, 비비테크, 뉴로메카
이런 경목군들 하이젠, RNM, 뭐 클러버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은 가능하다. 근데 로봇 관련주 그렇다고 해서 뭐 여기서 탁 슈팅이 나오냐? 사실 그거는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금은 이제 대형주가 꺾이고 이제 순환매 장세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종목별로 이제 차별화된 종목별로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예를 들면 그런 거 PNS 로보틱스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강하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얘는 뭐 물론 무상 뭐 증자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올라간 거지만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도 한번 소액으로 포트에 담아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일령 관련주는 계속적으로 볼만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의 시장은 여전히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는데, 일단은 팩트론과 삼성 에피소딩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내일 어떻게 또 만들어 가냐, 시세를 만들어 가냐,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요것도 좀 주목해 봐야 되고, 한일령 이런 관련주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다. 로봇 관련주, 그렇죠? 바이오 요것도 주목해 보면 하고. 그래서 일단 반도체는 일부 종목군들, 그다음에 조선, 원전, 이런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형주가 가는 장세가 아니고 지금은 순환매 장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뭐 강하게 또 올라가 준다고 하면 나머지가 또 쳐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뭐 그게 강하다니면 우크라이나가 아침에 강하다가 빠지고 한일령 관련주가 또 오후에 급등하고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거는 지금 장중에 막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런 종목군들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중에 급등한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오늘만 날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뭐 3분의 1 정도 먼저 선매수 들어가고 또 조정 나왔을 때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너무 무리하게 좀 들어가는 장세, 무리하게 따라붙는 매매는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겠고요. 일단 테마성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한일령, 그다음 노봇바이오 쪽에 대한 매기가 좀 더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 반도체는 일부 종목군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이수파타시스 이런 종목이 그나마 좀 강한 모습인데, 반도체는 윗상단이란 매물대, 그 다음에 이 매물 압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뚫고 올라가기는 좀 쉽지는 않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AI 거품론이 어떻게 미국에서 해소시켜 주느냐, 그게 가장 큰 변수예요. 그래서 AI 거품론이 어떻게 해석시켜 주는지를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조선원전은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 하지만 반등 나면 또 정리하고 이제 수급 조절, 완급 조절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다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 늘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